자, 여러분은 어떻게 휴식을 좀 취하셨나요? 자, 휴식을 좀 취하셨다면, 자, 이어서 아동복지론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아동복지론 수업, 조선가정의 아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 시간에 우리 조선가족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조선가정의 아동은 누구를 조선가정의 아동이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선가정의 아동에 대한 아동 서비스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 조선가정의 아동의 실태가 어떤지 조선가정 아동의 현황 및 그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휴식을 취하셨고 하니까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하고 조선가정 아동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조선가정 아동에 대한 복지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으로 해서 이 시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진행을 할 테니까요.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2010년 조선가족 실태 조사를 통해서 우리의 조선가정 아동의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 조선가정의 월평균 가구 소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 시간에서도 잠깐 살펴봤지만 한번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응답자는 12,7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응답을 했는데요. 40만원 미만이 20.1%예요. 40만원에서 80만원 미만이 44.0%, 또 80만원 이상이 17.9%, 무응답자가 17.9%로 해서 우리 40만원에서 80만원 미만의 조선가족들이 제일 많은 것으로 이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요. 양조부모 가족,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그런 양조부모 가족은 2,176명인데요. 40만원 미만이 13.1%,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이 36.7%, 80만원 이상이 33.8%, 무응답자가 16.4%로 해서요. 양조부모 가족일 경우에는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인 경우가 36.7%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한 조부모 같은 경우는 할머니 쪽에서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조부모 가족일 경우에는 1,574명 중에서 40만원 미만이 21.6%예요.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이 45.5%, 80만원 이상이 14.6%, 무응답이 18.3%로 해서 통상적으로 40만원에서 80만원 미만의 그 한 조부모 가족인 경우에는 45.5%, 거의 50%에 육박하는 그런 가구 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조선가족의 경우는 이 소득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40만원에서 80만원 미만이 거의 50%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요, 2010년 조선가족 실태조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조선가족 아동 현황인데요. 우리 손자녀 양육 이유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왜 손자녀를 양육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12,7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살펴봤는데요. 제일 많은 게 부모의 이혼 및 재혼으로 손자녀를 양육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53.2%, 거의 50% 이상이 부모가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재혼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양육을 맡기게 된 것이죠. 상당히 퍼센티지가 높습니다. 두 번째, 부모의 질병 및 사망으로 인해서 11.4%, 그 다음에 부모의 가출 및 실종에 의해서
손자녀를 양육을 하게 됐다라고 답변한 게 14.7%. 부모의 실직 또는 파산 또는 부모의 취업 맞벌이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14.3%가 경제적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손자녀를 양육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나머지 기타 요인으로 5.4%가 그런 이유로 손자녀 양육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제일 많은 게 53.2% 부모의 이혼과 재혼이지만요. 부모의 질병이나 사망, 부모의 가출이나 실종 이것까지 포함을 한다면 거의 70% 내지 80%를 차지하는 그런 이러한 이유들에 의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녀를 양육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대적인 이유는 이혼율 증가예요. 부모들의 이혼율 증가에 따라서 이 조선가정의 아동들이 더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2010년 조선가족 실태 조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조선가정 아동의 현황인데요. 자, 조선가족 생활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선가족 생활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응답자는 12,7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뭐니 해도 가장 힘든 것이 경제적 어려움이다. 소득이 없으니까요. 아동도 소득이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소득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친부모가 어떤 양육비를 뭐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76.7%나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손자녀 학원 및 장래가 가장 어렵다. 53.7%. 그리고 나와 배우자의 건강.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와 배우자의 건강 문제가 애로사항이다. 44.8%. 손자녀 부모에 대한 걱정. 11.1%. 이렇게 통계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니 해도 우리 조선가족에 있어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애로사항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2010년 조선가족 실태 조사를 통해서 본 조선가족 아동의 현황 실태인데요. 우리 조부모와의 생활 희망사항, 희망사항은 무엇인가? 3,682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가족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응답을 한 분들이 56.8%,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분이 33.7%, 내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20.5%, 또 조부모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18%, 또 부모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15.7%, 차별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15.3%예요. 그래서 우리 조선가족 아동들이 아동의 3,682명이 조부모와의 생활을 하면서 이 희망사항을 한번 조사를 해본 결과예요. 그래서 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족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56.8%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2010년 조선가족 실태 조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조선가족 아동 현황 및 실태 조사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손자녀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하는 조사를 했는데요. 대상 아동은 3,682명이에요. 그래서 3,682명을 대상으로 알아보니까 공부를 도와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31.9%고요.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면 좋겠다. 29.5%. 준비물이나 현장학습 등이 무료면 좋겠다. 27.7%. 수업 후 특기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27.3%. 행사에 와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24%.
고민을 털어놓고 의논할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15.3%. 차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13.4%.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13.4% 아주 근소한 얘기지만 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이 조선가족 아동이나 한부모 가족의 아동 같은 경우는 좀 차별을 받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차별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이 있었고요. 대체적으로 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 애로사항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조선가족의 아동의 어떤 심리 상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욕구들을 한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조사 결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2010년 조선가족 실태 조사를 통해서 우리 조선가족 아동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체적인 뭐 조사 자료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몇 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 2010년도 조선가족 실태 조사를 통해서 우리 조선가족의 그 할머니, 할아버지 또 그 손자녀들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 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조선가정의 아동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2010년도의 조선가족 실태조사 결과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2021년도 10년 이상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이 변형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전과 지금 10년 후에 비교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조선가족의 실태의 어떤 추이를 본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조선가족 아동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2010년도 조선가족의 실태 조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우리 조선가족 아동들 같은 경우는 경제적 자활 능력이 없고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 없이 세대 차이가 심한 조부모와 손자녀만으로 가족이 형성이 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미 한번 지적을 했고요. 그 일정 수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가족은 이혼율이 증가되면 될수록 조선가족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요. 또 이 조선가족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아동복지 차원에서도 우리 국가나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조선가족의 문제이고 조선가족 내의 아동의 문제다. 또 조선가족 아동뿐만 아니라 노인의 문제도 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조선가족 아동에 대해서는 공적 지원이 절실한 계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동력 악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세대 차이 등으로 인한 손자녀 양육의 어려움, 또 노화 과정에서 불가피한 건강 악화 등에 의해서 이 아동은 아동대로 힘들고 노인은 노인대로 힘든 그런 아주 노인도 힘들고 아동도 힘든 그런 두 가지 계층이 힘든 그런 상황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가정 형태가 이 조선가정이다 보니까 우리가 국가나 사회적으로 아주 절실하게 지원이 필요한 그런 가정이고 또 계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물질적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앞서서 이제 우리 2010년도 조선가족의 실태 조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가장 어려운 점이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노인들만 해도 이
가구의 소득이 변변치가 않기 때문에 노인 혼자서도 살아가기 힘든 마당인데 거기에 아동까지 이렇게 끼어 있으니까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선가족 아동 뿐만 아니라 이제 한부모 가족 아동,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한부모 가족의 아동이나 이번 시간에 배우고 있는 조선가정의 아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그런 재정적인 경제적인 그런 지원이 절실한 그런 가정의 형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2절 조선가정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조선가정의 아동의 현황, 실태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선가정의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요, 조선가정의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명시된 지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사회복지법제론 시간에 배우겠지만 우리나라의 이 가난의 문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이 나라에서 빈곤한 가정, 또 빈곤하게 살고 있는 그 계층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공공부조법 중에서 대표적인 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에요. 이거 여러분 꼭 외워야 된다 그랬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거 못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명확하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해주는 법이에요. 그래서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재정을 예산을 투입을 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저 생계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거 꼭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한부모가족지원법. 우리 조선가족은 한부모 가족은 아니지만 이 한부모 가족이라고 하면 모자가족, 부자가족을 한부모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한부모가족 지원법의 예외 조항으로 모자가족, 부자가족뿐만 아니라 조선가족 또 미혼모 가족까지 포함해서 이 한부모가족 지원법상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명시된 지원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 한부모가족의 아동에 대해서 배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한부모가족지원법상에 지원하는 그 금액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좀 있는데요. 우리가 진짜 그 한부모 가족에 대한 또 조선가족에 대한 복지 혜택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 한부모 가족 지원법상에서 그 지원 내용을 좀 대폭적으로 더 자격 조건을 좀 완화를 시켜서 여러 그런 한부모 가족이나 조선가족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은 그 지원 금액을 좀 더 상향 조정을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냥 형식적인 도움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상에서 명시된 지원을 제공을 하는데 반면에 이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그러니까 조부모가 어떤 양육을 통해서 양육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또 우울증이나 사회적 소외감 등 심리, 정서 행동적인 문제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미흡한 것이 실정이에요. 이게 좀 안타까운 또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조선가족에 대해서는 이게 특별히 이 조선가족에 대한
우리 국가적,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도 이게 주변에 보시면서 조선가족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런 가족들이 있으면 좀 잘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잘 도와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선가족의 이 한부모가족 지원법상에요. 한부모가족 지원법상에서 우리가 이제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안내라는 그런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조선가족의 범위와 해당 아동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법상에서 조선가족에 있어서 조모, 그러니까 할머니죠. 조부, 할아버지죠. 그래서 여기 외자를 붙인 것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범위를 우리가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그러니까 외조부 또는 외조모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데요.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아동을 우리가 여기 조선가족에 해당 아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또한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 장애, 질병으로 장기간 노동 능력을 상실한 아동일 때는 조선가족에 해당 아동이 되겠습니다. 부모의 6개월 이상 장기 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이 있죠. 이 교도소에 이제 입소한 그런 자녀들,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부모가 가정의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또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같은 경우가 이 조선가족의 아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나 한부모가족 지원법 상에서 명시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안내에 명시되어 있는 조선가족의 그 범위 또 해당하는 아동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아동들에 대해서는 조선가족의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조선가족의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 중에서 가정위탁 아동 지원이 있어요. 이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가정에 일정 기간에 위탁하는 것을 가정위탁 아동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을 위탁하거나 시군구에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사망 등 그 밖의 사유로 부모가 필요함을 인정한 아동, 아동학대로 격리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탁하는 경우를 우리가 가정위탁 아동 지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정위탁 아동 지원은요, 부모가 그 아동을 보호할 수 없을 때 그 일반적인 가정에서요, 일정 기간 동안에 이 가정에다가 위탁하는 것을 가정위탁 아동 지원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가정위탁 아동 지원에는요, 친인척, 예를 들어서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해서 대리 양육 가정으로 가정위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친인척, 친조부모, 외조부모까지 포함해서 위탁가정을 이룰 수가 있어요. 또한 그 일반인에 의해서 위탁가정을 운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위탁 아동의 지원은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가정에 일정 기간 동안에 위탁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위탁 아동의 지원은 대리 양육가정, 또 위탁가정, 또 일반인에 의한 위탁가정, 이렇게 종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조선가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탁가정으로서의 정부의 지원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조선가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 대상자가 되어야 돼요. 수급 대상자가 되지 않으면 위탁가정으로서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조선가족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 복지급여가 지급이 되는데요.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동 양육비가 지원이 돼요. 이 아동 양육비는요, 만 13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이 되는데요. 1인당 월 12만 원인데, 이것이 이제 2021년도 현재 이렇게 살펴보면요, 1인당 한 2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 추가 양육비가 또 지원이 돼요.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조선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에게는 1인당 월 5만 원. 자녀가 둘이면 10만 원이 지급이 되겠죠. 자녀 1인당 월 5만 원이 지급이 되겠고요. 학용품비, 중고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들에 대해서는 1인당 연 54,100원이 지급이 돼요. 이게 규모가 안 되죠.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생활보조금이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 한부모 가족에게는 월 5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좀 안타까운데요. 여기에다가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 지원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다른 법령에 따라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그 중복 수혜가 안 된다는 의미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 수급자가 돼가지고 지원을 받게 되면 이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이런 복지급여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좀 이게 좀 어폐가 있긴 있지만 중복 수급의 어떤 그 폐단을 또 없애기 위해서 조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한번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한부모가족 지원법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조선가정의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위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부모가족 지원법을 통해서 생계비와 아동교육 지원비, 아동양육비 등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 규모가 그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의문점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차후에 이 한부모가족 지원법을 좀 개정을 통해서 이 한부모가족, 모자가족이나 부자가족이나 또 조선가족, 또 미혼모 가족들에게 어떤 형식적인 그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고 또 어려움 없이 잘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삶의 질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이 한부모가족 지원법상의 지원 금액이나 지원 기준을 한번 개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부모 가족, 조선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조선가족 지원 사업을 공동협력 및 시범사업으로 지정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조선가정의 가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부모 상담 및 교육, 또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실효성은 좀 많은 한계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조부모들에게 실질적인 그런 어떤 경제적인, 무엇보다도 아까 실태조사를 쭉 이렇게 살펴봤지만 조부모들이 필요한 것은
제일 많이 필요한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조부모 상담 및 교육,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더 실효성이 있는 그런 지원은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 돌보미 사업의 실시로 이를 강화해서 조성가정의 손자녀를 양육할 필요가 있고요. 무료로 소송 비용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제 좀 우리가 조성가정의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좀 평가를 한다면 대부분 경제적 지원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지원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 경제적 지원도 뭐 집중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경제적 지원도 집중이 아닌 굉장히 미약한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제적 지원을 더 강화하는 한편에 또 사회적 지원도 더욱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성가정의 지원은 손자녀와 조부모를 하나의 가족 단위로 보고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조성가족은 제가 쭉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동과 노인이 합쳐진 가족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노인복지 차원에서도 이게 참 힘든 부분이 있고요. 아동복지 차원에서도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동복지 차원에서 접근 아니라 또 노인복지 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이 아동과 노인이 함께 구성된 조성가족이라는 그 가족 형태에 대한 지원책을 우리가 통합적인 그런 지원책을 마련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아동복지론 수업 조성가정의 아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조성가족이 무엇인가? 조성가족의 아동은 어떤 실태에 놓여 있는가? 또 조성가족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복지 서비스를 어떤 부분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또 조성가족의 아동에 대한 복지 서비스의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무쪼록 오늘 수업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성가족의 아동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업 받으시냐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